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참패했습니다. 18.0%포인트가 넘는 큰 격차로 졌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관악구, 구로구, 강북구, 금천구까지 전국의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오세훈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민주당은 대혼란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56명이 긴급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 청와대의 인사정책 등을 비난하고 당이 앞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청와대의 경고장을 날리는가 하면 2030 의원들을 5명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조국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중진들도 나섰습니다. 노웅래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아예 국민을 졸로 개돼지로 보느냐,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도종환 비상대책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반개혁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반개혁적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개혁을 주장하는 초선들에 대한 반동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은 방향이 옳은데 왜 자꾸만 이 방향을 가지고 그러느냐, 검찰개혁 방향 다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문 열혈 지지자들은 이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오적이다, 배신자들이다, 나 그런 식으로 하면 탈당해버리겠다, 아무튼 문자 폭탄에 친문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대혼란의 원인은 결국은 민주당 정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영선 후보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거에 크게 패배한 사람으로서, 당사자로서 발언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어제 밤늦게 갑자기 각 언론들이 박영선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박영선 후보가 쓴 글입니다. 지금 이 혼란, 민주당의 혼란에 대한 입장을 쓴 글이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박영선 후보는 이날 오후 늦게나 또는 저녁이나 상당히 늦게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밤늦게 기사가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박영선의 입장문 어떤 내용일까요? 과연 진정성은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민주당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의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안타깝겠지요. 자신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분이 일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이게 꼭 박영선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후보 본인은 상당히 당혹스러운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과연 민주당의 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박영선 후보는 침묵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단합해달라. 자,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은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진 정치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박영선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새로운 정치 게임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성찰을 해야 할 후보가 또 당내 일에 나선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영선 전 장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모두 열심히 했다. 모든 것은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척 아프다. 패하고 나면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 비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의견도 서로 품고서 품이 큰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문 형식으로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박영선을 나무라시고 내년 목련이 필 때까지 단합해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쩌면 박영선 후보 본인은 시적절하게 내가 메시지를 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일부 민주당 사람들은 그래도 박영선이 인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패배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미안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은 박영선 전 장관이 이런 말 몇 마디로 무슨 이벤트 쇼하듯이 이런 글로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고 난 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민들의 질책을 듣겠다 이런 취지의 짧은 100자짜리 입장문을 달랑 발표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는 500자 아주 국민의 뜻을 우러나면서 길게 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고 싶은데 마지못해 한 듯한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서 감동을 못 준다는 겁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사람들을 향해서 단합을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SNS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오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책임이다. 압니다. 다 압니다. 내 책임이 아닌 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형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본인은 본인 감정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본인 마음은 가벼울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비판을 달게 받으려면 바꿔야 합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꾸려놨는데 친문 핵심 중의 핵심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이래놓고도 이게 혁신이라고 봅니까? 또한 본질, 내용에서 하나도 지금 민주당은 반성한 게 없습니다. 초선들은 그냥 응석바지 하듯이 이게 국민의 마음을 우리가 몰랐고 왜 몰랐습니까? 선거 결과 보고야 알았습니까? 이미 그러한 데이터, 메시지, 경고, 시그널 다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동안은 조국을 그렇게 옹호했던 그런 초선 의원들이 갑자기 유체이탈합법으로 이거 말이야 이거 당 지도부가 잘못했고 청와대 니들 인사를 왜 그따위로 했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청와대도 기분 나쁠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큰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바꾼다든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는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식의 그런 메시지를 냈지만 그렇다면 그 뜻을 받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든지 굴복하든지 코로나19 방역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려는데 아마 태클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정권이 뒤필 겁니다. 자, 박영선 전 장관 나름대로 애당침해서 이런 글을 쓴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습니다. 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고 대안도 없고 그냥 막연히 싸우지마 내가 책임질게 니들은 싸우지마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할 것 같습니까? 자, 선거가 끝난 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목련이 필 때, 내년 목련이 필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단합해달라고 하는데 그 단합이 되겠습니까? 자, 어제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조국 그리고 추미애 이런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개혁이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의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입장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싸우지 마 단합해줘 듣고 있는 국민들은 몹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친문 지지자들이야 잘한다 하겠죠. 그렇지만 어제 심야에 나왔던 박영선의 메시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